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머그잔하고 텀블러 이렇게 주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 텀블러 8잔 그러니까 은선권 님, 권은선 님 같은데 권은선 님께서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주소가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배송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젤에 따르면은 이제 은선권 님 3월 21 일에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니아 3244 텀블러 8 머그컵 2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그러니까 텀블러는 어떤 걸 원하시는지 또 머그는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소를 적다가 마신 것 같아요. 이스트 그랜드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이게 LA를 얘기하시는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캘리포니아를 원하시는 건지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텀블러하고 머그잔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요걸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요새. 윤통도 있고 이렇게 트통도 있거든요. 아빠가 돌아왔다. Daddy is back. 그리고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돌리면은요. 그리고 여기는 우파 보수 우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돌리면은 부정 선거는 음모 팩트. 이거를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또 콜라 마시고 있는데요. 어 주문을 하실 때 텀블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통 텀블러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트통 텀블러를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윤통 머그잔을 원하시는지 트통 머글러 머그잔을 원하시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안 알리고 이렇게 그냥 "나 텀블러 1 개, 머그 2개." 이렇게만 보내 주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제가 또 이제 이메일로 그렇게 화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걸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윤통 텀블러 1 개, 트통 텀블러 1 개." 이렇게 1 개씩 원한다. 그럼 그렇게 적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니면 머그, 트통 머그 1 개, 윤통 머그 1 개 뭐 이렇게 원하시면은 그렇게 윤통 머그 1 개, 트통 머그 1개 요렇게 구체적으로 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송하는 데 좀 무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용석의 진실정치 2차 팬미팅 있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사랑교회에서 열리는데요. 플러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가비는 30 불입니다. 그리고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은 메가 알부민, 몸에 좋은 메가 알부민 저도 하루에 한 번씩 복용을 꼭 하는데요. 예, 메가 알부민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전히 그동안에 계속 오랫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려 왔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가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했을 때가 이제 2011년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2011 년에 트럼프가 이제 2012년 이제 오바마하고 붙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을 텐데 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LG. 왜냐하면 본인이 한국 제품을 많이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미국에는 이런 전자 제품들이 없나. 예전에는 많았는데 RCA나 뭐 베네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다 사라지고 있나 그러면서 슬퍼하는 모습이었어요,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80 년대에는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90 년대. 그리고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거만했다. 저희들이 사실 일본인들 생각할 때 이렇게 좀 겸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너 있고 뭐 좀 지나치게 겸손하다 할 정도인데 일본에 가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좀 과하게 좀 굉장히 친절하다. 근데 이제 80 년대 일본이 한창 이렇게 잘 나갔을 때 트럼프한테 좀 막대했나 봐요. 예, 일본 기업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서인지 이렇게 책에서 Art of the Comeback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거만하다.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나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들이 그렇게 거만하다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 경상수지에 있어서 그 무역 적자, 무역 흑자 이 그 무역 정책에 있어서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제조업이 없으면 그리고 전자제품 이런 거 안 만들면 미국 도대체 뭐 먹고 사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산층들이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는 이렇게 상위 1% 상위 뭐 0. 한 0.1% 안에 들어가죠 트럼프는. 근데 "이거 문제가 있다. 미국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서민들을 많이 생각하는 걸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서민들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산층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연합통신에 나온 기사인데요. "상호 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 제한, 절충 교역, 한국 무역 장벽을 조목조목 따졌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거에 어느 정도는 저는 사실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억나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제 뭘 쪼금이라도 사면 그 구매해서 사면은 아니면은 갖고 있으면 그걸 다 압수당했어요. 전 그게 기억이 납니다. 미제든 일제든 외국산이면은 다 이렇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 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뒤돌아보면. 자유무역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알더라고요, 트럼프가. 예. 트럼프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날카롭고 조목조목 그 자세한 것까지 다 알아요. 그거 보면은 트럼프 이제 유세 때 그게 느껴진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기사들을 이렇게 쫙 얘기할 때 '아 이 사람이 보통 머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보면. 여기 연통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USTR 무역 장벽 보고서에 업계 주장 등 반영, 개선 조치 압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동향 등 조목조목 문제 제기 이렇게 나옵니다. 조목조목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거론 내용에 한국의 상호 관세 부과 여부, 세율에 미칠 영향까지 주목하고 있다고 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 2025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 표지예요. 자,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비관세 무역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이.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어요. 보면은 내용이. 이거는 사실 중국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한국도 이렇게 미국 상대로 했다는 겁니다. 예. 기술 이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이전. 중국 기업들이 미국 상대로 기술 이전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걸 들어줬어요, 미국 쪽에서. 나중에 이제 그걸 후회 많이 하죠, 기업들이. 그럼 중국이 이제 카피캣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더 싸게 하면은 당연히 그 싼 걸로 더 가겠죠,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 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 한국 한화로 147억 원을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 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절충 교역이 뭐냐?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무기나 군수품, 용역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군수 지원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 교역 지침 탓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원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되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이 원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세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보고서는 한국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도 거론했습니다. 또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 ISP는 그러니까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자들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화학물질 등록 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주요한 무역 장벽으로 망라했다.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하면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상당수는 미국 정부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 민원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좀 들은 얘기는 아마 한국의 일방적인 그런 카말라 사랑도 이번 그 무역 보고서를 쓰는데 약간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전에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신 분이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예. 자, 그래서 미국 제조업을 강조하는 게 나옵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미국 제조업체들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미국이 여전히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다. 트럼프 최종 목표는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을 중국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예전에 이제 제조업 강국이었죠. 최강국이었죠. 미국이 한때는. 트럼프는 그때가 미국이 가장 황금기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가 가장 위대했던 순간인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제조업 강국, 제조업 강국이었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월가 위주의 경제가 아니라 그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월 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 스트리트 위주의 경제, 중산층, 노동층이 잘 사는 경제. 그러니까 컴퓨터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망치로 해 가지고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제. 그리고 워커 그 노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노동층이 트럼프를 찍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 manufacturing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보다는 메인 스트리트 위주의 경제가 돼야 된다.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별로 트럼프가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좀 불로소득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완전한 불로소득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주식으로 엄청나게 부를 한번 쌓은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기 전에 그 주식을 다 처분했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그때 65개 주 중에서 61개 주가 아마 트럼프가 보유했던 주식 65개 중에 61개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재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재미를 봤으면서도 야 이거는 좀 우리가 너무 쉽게 번다. 저기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거는 뭐 맞는 얘기죠. 미국처럼 슈퍼 부자가 많은 국가가 없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의 폐해죠, 그게. 예. 그걸 이제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걸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가 없었어요. 예. 기득권 이렇게 다 장악하고 모든 걸 컨트롤하는 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죠, 사실. 하지만 국민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역사적인 승리 거뒀잖아요. 예. 경합 7개 주 싹 다 이기고 20년 만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전체 투표에서도 이기고 미국 내 100% 카운티 중에서 89%가 우양우 했습니다. 우양우 이렇게 해야겠죠. 예, 우양우. 맨데이트입니다. 이거는 트럼프한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 명령한 거예요,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트럼프는 그렇게 이행을 해 가지고 이제 국가들이 이제 그동안에 재미 봤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트럼프가 안티 중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는 그 루프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어 강조하시는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 환경 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환경 규제. 미국에서 그 민주당이 푸시하는 그런 규제가 한국에서 뒤늦게 이제 일어나고 있죠. 기후 변화가 미국에서 15년 그러니까 꼭 15년, 20년 전 거를 한국이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10년, 15년 잡아 가지고 유행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한창 막 기후 변화 얘기했을 때는 한국에서는 거의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 지금 그 저물고 있는데 기후 변화가 사기극이라는 게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사기극이라는 거는 기후 변화를 핑계로 화석 연료를 탄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환경은 항상 깨끗하려고 노력해야죠. 환경 오염하고 기후 변화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도 수정 인증서를 취득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한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반 시 한국 관세청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업체들 불만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국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제 다른 국가들은 어 어렵게 됐지만 제약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한국 가격 책정, 환급 정책 투명성이 부족하며 이해관계자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강해진 겁니다. 미국이 박살나는 동안에 뭐 미국이 뭐 한국 상대로도 그렇고 일본 상대로도 그렇고 중국 상대로 뭐 멕시코 상대로 개박살 나는 동안에 시체 말로 중산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노숙자들 많은 동네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야 이게 미국 맞아? 미국 맞아?' 영화에 나오는 데는 맨날 좋은 데만 나오니까. 예. 하 한인타운만 가도 곳곳이 '아 이건 제3 세계인데.' 할 정도예요. 솔직히 전반적으로 한국이 훨씬 더 잘 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균적으로는 한국이 훨씬 더 잘 살아요, 미국보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자, 제약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한국 가격 책정, 환급 정책 투명성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명성이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규제가 많다. 그러니까 그 비관세 장벽이 높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세액공제 연구개발 지원을 해주는 혁신 제약사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한 기업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며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여기 보면은 보고서는 넷플릭스 같은 외국 콘텐츠 사업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도 제기했다. 굉장히 세밀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대통령이나 조지 W나 이런 그 물러터진 공화당 대통령이었으면은 이렇게 지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 국내 이동통신사 미국 업체들 간 법적 분쟁이 가장 첨예한 분야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자동 폐기됐는데 USTR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야, 이거 진짜 세밀하게 연구했네요, 얘네들이. 미국 쪽이. 통신 사업자가 이미 사용자에게 요금을 받으면서 콘텐츠 사업자한테 이용료를 청구하는 건 부당한 이중 과금. 그리고 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요금이 한국 경쟁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 한국 3대 ISP 독과점 업체 SK, KT, LG를 더욱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역사상 트럼프보다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유해한 대외 무역 장벽을 더 잘 인식한 사람은 없었다. 트럼프 리더십 아래 우리 정부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 공정성을 회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 기업 근로자를 세계 시장에서 우선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트럼프가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루프홀을 잘 그동안에 한국이 이제 잘 이용해 왔는데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뭐 거의 70년대부터 얻어터진 거를 이제 파악한 거죠, 뭐. 그래서 트럼프는 2기 출범 이후 가장 큰 무역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4월 2일은 미국 해방일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해방일이다. 모든 나라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관세를 때려왔는데 미국이 이렇게 얻어터질 수 없다. 이제는 한마디로 이제 맞짱 뜨겠다는 거죠. 시쳇말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X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지금 이 시대 영웅이죠, 시대 영웅. 예, 일론 머스크가 도지가 연방 하원 의원들이 정부 급여로 1년에 20만 불밖에 안 되는데 연봉이 20만 불밖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죠. 20만 불. 근데 어떻게 2천만 달러를 늘릴 수 있느냐? 이거 뭐 낸시 펠로시 같은 여자는 뭐 억대 달러, 억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를 쌓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립박수 주고 싶어요, 일란한테. 영웅입니다, 영웅, 국민 영웅. 자, 팬 번디 법무장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금 테슬라 공격자 쿠퍼 프레드릭에 대해 거액 기소했는데요. 프레드릭은 일론 머스크에게 항의하기 위해 콜로라도주 러블랜드에 있는 대리점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 테슬라 대리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거다. 테슬라 자산에 대한 국내 테러 물결에 가담하는 경우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둘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바로 이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이다. 엄중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애국자가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은 테러범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자,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후원 부탁드리겠고요. 진실정치가 뭐 유튜브 탄압받고 있고 뭐 수익금지 당하고 그런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여러분께 진실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